제2막 야훼 오래전에 버려지고 기울어지기 시작한 낡고 조그만 예배당이 있다. 그 옆에는 우물이 있다. 본래는 묘비였던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바위 몇 개가 놓여 있다. 낡은 벤치 하나. 가이프의 시골 저택으로 통하는 길이 보인다. 한쪽에 높이 솟은 포플러가 검은 빛을 띠고 있다. 거기서부터 벚꽃 동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멀리 전신주의열. 더욱 멀리 지평선상의 커다란 도시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것은 매우 맑은 날씨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곧 해가 질 무렵이다. 샤를로타, 야샤, 느냐샤가 벤치에 앉아있다. 예피오도프는 곁에 서서 기타를 치고 있다. 모두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샤를로타는 낡은 차양 달린 모자를 쓰고 몇 개에서 총을 내려 멜빵의 고리쇠를 고치기 시작한다. 샤를로타, 내 생각에 잠긴 듯. 나는 정식 신분증이 없으니까 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는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흥행을 하셨어요. 제법 훌륭한 것이었죠. 나는 죽음의 무도를 하고 그 밖에도 공예를 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죽자 어느 독일 부인이 나를 맡아서 공부시켜 주었어요. 그래요. 이윽고 자라서 가정교사가 됐죠. 그러나 대체 내가 어디에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식 부부였는지, 어떤지 그것도 몰라요. 주머니에서 오이를 꺼내 먹는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싶지만 말 상대도 없고 나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에피오도프, 기타를 치면서 노래한다. 덧없는 세상을 버리 네 몸에 친구도 원수도 무엇하려. 만돌린을 타는 것도 좋은데 두냐샤, 그건 기타예요. 만돌린이 아니에요.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얼굴에 분을 바른다. 에피오도프, 사랑에 미친 사람에게는 이것도 만돌린이지. 웃는다. 서로가 사랑하는 불꽃으로 가슴이 불타오른다면 야시와 함께 웃는다. 샤를로타, 이분들 노래 솜씨는 굉장한데. 아유, 우스워 마치 들깨 같지 뭐야? 두냐샤, 야샤에게. 어쨌든 외국에 가게 되니 정말 다행이군요. 야샤, 그야 물론이지. 감히 반대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어. 하품을 하고 여송연을 피우기 시작한다. 에피오도프, 뻔한 일이야. 외국에서는 모든 것이 오래 전부터 완전한 컴플리트에 달하고 있으니까. 물론이지. 에피오도프, 나는 진보된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훌륭한 책을 읽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경향이란 말이야 살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자살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권총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거든. 이렇게 말이야. 권총을 내보인다. 샤를로타, 겨우 끝났어. 그럼 가볼까? 총을 어깨에 맨다. 에피오도프, 당신은 머리가 무척 좋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군요. 틀림없이 여자들이 열을 올려 홀딱 반할 테죠. 떨리는데? 걸어간다. 제사라든가 재주가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바보들 뿐이야. 말 상대가 있어야지. 언제나 외톨이야, 외톨이. 나한테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나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니까? 천천히 퇴장. 에피오도프, 결국 말이죠. 다른 문제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 관한 한 어쨌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운명이 나를 다루는 것은 마치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풍우가 조각배를 희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이죠. 만약에 한 걸음 양보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왜 오늘 아침 내가 잠을 깼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말이죠. 굉장히 큰 거미가 내 가슴 위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이런 놈이 말이죠. 두 손으로 나타내 보인다. 마찬가지로 크바스로 목을 축이려고 컵을 집어들자 또 어처구니 없게도 이를테면 바퀴벌레와 같은 극히 무례한 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버클리를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실은 두냐샤 양,
고작 한두 마디만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두냐샤. 네, 말씀해보세요. 에피오도크. 실은 단 둘이서만 말하고 싶습니다만, 한숨을 쉰다. 두냐샤. 당황하며. 그럼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외투를 가져다 주지 않으시겠어요? 양복장 옆에 있어요. 좀 습기가 차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가져오죠. 자, 이제야 이 권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겨우 알겠군. 기타를 들고 가볍게 치면서 퇴장. 야샤. 22가지 불행이라. 어리석은 녀석이지. 우리끼리 말이지만. 하품을 한다. 두냐샤. 권총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 난처해요. 저는 요즘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언제나 불안해요. 아주 어릴 적에 이 댁에 오고 보니 이제는 하급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손도 이처럼 하얘져 마치 아가씨 손같이 되어버렸죠. 마음마저도 사치스러워져서 섬세하고 고상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겁이 나요. 몹시 두려워요. 그러니 야샤, 만약에 당신에게 배신이라도 당하면 전 신경이 어떻게 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야샤. 키스해주고. 내 귀염둥이 물론 처녀라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행실이 나쁜 처녀란 말이야. 저는 당신이 몹시 좋아요. 교양이 있고 어떤 이치라도 알고 계시니까요. 야샤. 하품을 하고. 그렇지. 내 생각으로는 이렇단 말이야. 처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벌써 행실이 좋지 못한 증거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여송연을 피우는 것은 무척 상쾌하군. 귀를 기울이며. 누가 오나봐. 마님들이야. 두냐샤는 갑자기 그를 껴안는다. 야샤. 집으로 돌아가봐. 강에 미역 같던 것처럼 이쪽 오솔길로 가요. 잘못해서 마주치게 되면 내가 마치 너하고 밀회라도 한 듯이 여겨질 테니 말이야. 그렇게 되면 쑥스러워지거든. 두냐샤. 살짝 기침을 한다.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두냐샤. 퇴장. 야샤는 남아 예배당 옆에 앉는다. 라네프스카야 부인, 가이프, 로파힌 등장. 로파힌. 최후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땅을 별장지로 해서 내놓는데 찬성하시는지 어떤지 가부간 한마디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한마디만. 라네프스카야. 누굴까? 여기서 고약한 여송연을 피운 사람은 앉는다. 가이프. 철도가 생긴 뒤로 편리하게 됐군. 앉는다. 이렇게 읍내로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올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노란 공은 가운데로. 어쨌든 집에 가서 한 게임 하고 싶은 걸. 아직은 괜찮아요. 로파힌. 꼭 한 말씀만. 애원하듯이. 제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가이프. 하품을 하며. 무엇을 말인가? 라네프스카야. 돈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어제는 돈이 퍽 많았는데 오늘은 얼마 남지 않았군. 발현은 가엾게도 어떻게든지 절약하려고 우리에게는 밀크수프를 주고 부업 늙은이들한테는 완두만 먹이고 있다는데 나는 이유도 없이 돈을 헤프게 쓰고 있으니 돈주머니를 떨어뜨린다. 금화가 흩어진다. 저런 흩어져 버렸군. 화나는 듯한 표정. 야샤. 가만 계십시오. 제가 주워드리겠습니다. 금화를 줍는다. 고마워, 야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읍내까지 갔을까? 오라버님이 추천하신 그 너저분한 레스토랑. 음악이 연주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식탁보에선 비누 냄새가 났어요. 더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 마셔요. 이유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 먹거나 짓걸려대는 건가요? 오늘 그 레스토랑에서도 오라버님은 줄곧 떠들어댔지만 그것이 모두 영문 모를 말뿐이었어요. 70년대가 어쨌다느니 백화당이 어쨌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더욱이 상대는 누구였죠? 보이를 붙잡고 백화당론을 펴시다니. 로파힌. 그렇군요. 가이프. 한 손을 내저으며. 네, 그 버릇은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 도무지 안 된단 말이야. 짜증을 내며 야샤에게 넌 왜 항상 귀찮게 붙어 다니는 거야? 야샤 웃는다. 저는 날이 음성을 들으면 그만 웃음이 나죠. 가이투 동생에게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이 녀석이. 저리 가 있어. 야샤. 자, 빨리. 야샤 라네프스카야 부인에게 돈 주머니를 건네준다. 곧 가겠습니다. 겨우 웃음을 참고 네, 곧 나가죠. 야샤 퇴장. 루파힌 부인의 영지는 돈 많은 델리가노프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 당일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읍내서죠. 소문이 자자한거려. 가이프 야로슬라블리의 백모님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얼마만큼 보내줄 것인지 그건 모르겠다니까. 어느 정도 보내주실까요? 10만? 아니면 20만? 글쎄, 1만이나. 고작 1만 5천일까요? 그 정도로 은혜를 잊게 되다니. 실례지만 당신네들처럼 분별 없고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이상 야릇한 분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러시아 말로 대개 영지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는가 보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한 가지 일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벚꽃 동산도 택지도 모든 것을 별장지로 빌려줘야 하고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며 경매는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별장으로 만든다는 최후의 결정만 하신다면 돈은 얼마든지 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별장과 별장객, 속된 느낌이 드는군요. 실례지만 나도 아주 동감이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든가 고함을 지르든가 아니면 쓰러질 지경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네 덕분으로 지쳐버렸단 말입니다. 가이프에게 당신은 마치 할멈 같군요. 뭐라고? 할멈이란 말입니다. 가려고 한다. 라네프스카야 두려워하며 아니, 가시지 말아요. 제발 여기 계세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새삼스레 무엇을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제발 가지 말아주어요. 댁이 계시니까 아무튼 마음이 편해요. 난 늘 무엇인가가 있을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제라도 우리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가이투 생각에 잠긴 태도로 쿠션으로 구속으로 교차시켜서 가운데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라니. 가이투 얼음 사탕을 입에 넣고 세상에서는 내가 모든 재산을 얼음 사탕으로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웃는다. 아, 나는 죄 많은 여자예요. 마치 미치광이처럼 제멋대로 돈을 써버리는 버릇이 있는 데다가 빚을 지는 재주밖에는 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샴페인이 원인이 되어 죽고 말았어요. 술에 정신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또 불행하게도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같이 살았어요. 그러자 마침 그때 이것이 최초의 천벌이었는데 정면에서 들이닥친 게 바로 저 강에서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국으로 갔죠. 가명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 강도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눈을 감고 정신없이 도망쳤는데도 그 사람은 뒤쫓아왔어요. 염치도 없이 말이에요. 내가 망통 부근에 별장을 산 것도 그 사람이 그곳에서 병이 났기 때문으로 그 후 3년 동안 나는 밤이나 낮이나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었어요. 환자로부터 시달려서 마음까지 메말라 버렸어요. 드디어 작년의 빚처리 때문에 별장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자 나는 파리로 갔습니다. 내게서 짜낼 대로 짜낸 끝에 그 사람은 거기서 나를 버리고 딴 여자하고 살았어요. 나는 독약까지 먹으려고 했었지요. 참으로 한심하고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고 싶어졌어요. 러시아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외동딸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눈물을 닦는다. 하느님, 하느님, 부디 자비심으로 이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내어 오늘 파리에서 왔어요. 용서해다오, 돌아와다오, 라는 거예요. 전보를 찢어버린다. 어디서 음악이 들리는군요. 귀를 기울인다. 저것은 이곳에서 유명한 유태인 악단이야. 기억하겠지. 바이올린이 네 개에다 플루트하고 콘트라베이스란 말이야. 그게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든 저 악단을 불어 야유회를 열고 싶군요. 루파힌, 귀를 기울인다. 들리지 않는데 나지게 웃는다. 돈을 위해서라면 독일 사람은 러시아 사람을 프랑스 사람으로 만든다네. 웃는다. 그런데 어제 내가 극장에서 본 연극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아마 조금도 우습지 않았을 거예요. 댁은 연극 따위는 보시지 말고 애써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댁의 생활은 너무나 취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으시고 말해요. 그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생활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순농군이고 바보고 멍청이고 나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술에 취하면 때릴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몽둥이로 말입니다.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나도 마찬가지로 바보 천치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라고는 없고 글을 쓰게 한다면 너무 지독해서 차마 남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돼지 솜씨랍니다. 댁은 어서 결혼하셔야 해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집 발현은 어때요? 착한 아이예요. 그렇죠. 그 아이는 농부집에서 데려왔는데 저렇게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첫째로 댁을 사랑하고 있어요. 게다가 댁도 전부터 그 아이를 좋아했고요. 그야 물론 나도 싫지는 않습니다. 좋은 처녀죠. 나를 은행에 말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연수 6천 루블이라는 거야. 알겠나? 그럴 수가. 그저 가만히 계셔만 주세요. 피르스 등장. 외투를 가져온 것이다. 피르스, 가이프에게 자, 나리, 입으십시오. 습기가 많습니다. 가이프, 외투를 입는다. 자네한테는 질렸어. 하라봉. 무슨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아무 말씀도 없이 그대로 나가 버리시고선 그를 살펴본다. 자넨 참 늙었군, 피르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루파힌, 자네가 몫이 늙었다고 말씀하신 거야. 오래 살았으니까요. 언젠가 신부를 맞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땐 마님의 아버님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였었죠. 웃는다. 해방령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하인 감독이 되어 있었었죠. 그때 저는 자유민이 되는 것은 싫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일했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만 당신은 모두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자신들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루파힌, 옛날엔 정말 좋았어.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으니까. 피르스,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고 말고요. 옛날엔 나리가 계심으로써 농부가 있었고 농부가 있음으로써 나리가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이라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잠깐 기다려. 피루스. 내일 나는 읍내로 가야 해. 어느 장군을 소개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장군이 어음으로 돈을 융통해 줄 듯하니까. 아무 소용도 없을 거려. 이자도 물지 못하실 테니까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오라버님은 잠꼬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군이 무슨 장군이에요? 트로피모프. 아냐, 가랴 등장. 아, 모두들 나오는군. 아냐, 어머니가 계시는군요. 라네프스카야, 정답게. 자, 이리 온. 내 귀염둥이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준다면 좋으련만. 나란히 앉아라.
옳지 이렇게. 모두 앉는다. 루파린, 우리의 만년 대학생 선생은 언제나 아가씨들과 함께 계시는군. 당신이 알바 아니오. 이분은 곧 신살이 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대학생이시지.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은 집어치워요. 뭘 그렇게 화내지? 참 이상한 양반 다 보겠군. 건드리지 말란 말이오. 루파린, 웃는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난 말이오. 예르물라의 알렉세이비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부자고 이제 멀지 않아 백만장자가 될 거요. 신진대사란 의미에선 맹수가 필요하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놈이 말이오. 당신의 존재 이유도 요컨대 그런 거요. 모두들 웃는다. 다리야, 패차, 당신은 별 얘기라도 하는 편이 어울려요. 그게 좋겠군. 어때? 어제 얘기에 계속을 하면? 무슨 얘기였죠? 사람의 긍지에 대해서지. 어제는 오랫동안 논쟁했지만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뜻으로는 사람의 긍지라는 것에는 뭔가 신비로운 데가 있다는 거죠. 하기야 그것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 긍지라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생리적으로 빈약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 대다수가 거칠고 어리석고 몹시 비참한 환경에 있는 이상 긍지니 뭐니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만은 집어치우고 다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기는 매일 반일세. 그걸 누가 압니까? 첫째로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사람에게는 100개의 감각이 있으며 죽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5개만이 없어지고 나머지 95개는 살아남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똑똑도 하지. 패차. 루파린, 비꼬듯이. 굉장하군요. 인류는 차츰 자기의 힘을 기르면서 진보해 갑니다. 지금은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도 언젠가는 가깝고 알기 쉬운 것이 되겠지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온갖 힘을 다해 원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일하고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한 인텔리겐차의 대다수는 아무것도 추구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않으며 우선 근로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인텔리라고 자칭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이놈 저놈하고 농부에 대해서는 동물 취급을 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책 한 권 진지하게 읽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입으로만 과학을 운운할 뿐이고 예술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두 진지한 체하고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엄숙한 것만을 말하며 철학을 늘어놓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동자들이 지독한 것을 먹고 한 방에 30명 또는 40명이 베개도 없이 자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빈대와 코를 찌르는 악취와 지독한 습기와 도덕적인 부패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번지르르한 대화는 모두 다만 자기와 남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도 떠들어 대고 있는 타가소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서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소설에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다만 흑탄과 저속과 아시아적 야만뿐입니다. 나는 진지한 체한 표정이 몸서리 날 만큼 싫습니다. 진지한 체하는 대화에도 몸서리가 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 4시만 지나면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줄곧 일하고 늘 나와 남의 돈을 취급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주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뭔가 약간 새로운 일에 손을 대기만 하면 세상에 정직하고 참된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곧 알 수 있게 되죠. 이따금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울창한 숲과 지평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사는 이상 우리도 사실은 구름을 찌르는 듯한 거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어머, 거인이 필요하다고요. 옛날 이야기 속에나 있을 일이지. 정말로 나타난다면 무서워요. 무대 안쪽을 에피오도크가 지나가며 기타를 연주한다. 라네프스카야, 생각에 잠긴 어조로. 에피오도프가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해가 졌어. 그렇군요. 가이투, 나지기 낭독조로. 오, 자연이여, 영묘한 그대여. 그대는 불멸의 광명에 빛나도다. 우리가 어머니로 우러러보는 아름답고 싸늘한 그대는 자신 속에 삶과 죽음을 결합시키는도다. 그대는 삼라만상을 낳고 삼라만상을 멸망시키도다. 다리야, 애원하듯이.
아저씨, 아저씨, 또 시작하시는군요. 트로피 모프. 당신은 노란 공으로 두 쿠션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만두마. 그만두마. 모두 앉아서 생각에 잠긴다. 고요하다. 들리는 것은 피루스가 아직이 중얼거리는 소리뿐. 갑자기 아득히 멀리서 마치 하늘에서 울린 듯한 소리가 난다. 그것은 줄이 끊어진 듯한 소리로 차츰 구슬프게 사라져간다. 저 소리는 무엇일까? 루파힌. 모르겠는데요. 어딘가 먼 광산에서 윈치의 줄이라도 끊어진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먼 곳인가 봐요. 어쩌면 새라도 날아온 것일지도 모르지. 외가리 같은 것이. 트로피 모프. 아니면 올빼미일까? 라네프스카야. 몸을 떨며. 왠지 기분 나빠. 그 불행이 있기 전에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엉이도 울어댔고 사모바르도 노상 덜거덕거렸지요. 불행이 있기 전이라니. 농로 해방령이 내리기 전 말입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날이 저물었어요. 아냐에게. 어머, 눈물마저 글썽이고. 왜 그래, 아냐? 껴안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좀. 누가 오는군. 불황인이 나온다. 낡은 차양모를 쓰고 외투를 입고 약간 취해 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만 여기를 곧장 가면 정거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침을 하고 날씨가 참 좋군요. 남독조로. 동포여, 고민하는 동포여. 나와서 보라, 볼가 강변으로 들리는 것은 누구의 신음인가? 발야에게. 아가씨, 이 굶주린 러시아의 백성에게 30꽃배익다만 적선해 주십시오. 발야.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른다. 루파힌. 화가 나서. 버릇 없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라네프스카야. 조심스럽게. 가지고 가요. 자, 이것을. 돈주머니 속을 뒤진다. 은하가 없군. 할 수 없지. 자, 이 금화를 받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황인. 퇴장. 웃음. 발야. 어처구니 없어. 저는 가겠어요. 저리로 가겠어요. 어머니는 집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없는 판인데도 그런 사람에게 금화를 주시다니. 나는 바보라서 할 수 없구나. 집에 돌아가면 내가 가진 것을 죄다 넘겨주겠다. 예르물라이 알렉세예비치, 좀 더 들려주셔야겠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가십시다. 시간이 됐으니. 그렇지. 발야, 아까 여기서 내 혼담을 정했단다. 축하한다. 발야? 목이 메어. 그런 농담은 그만두세요, 어머니. 오프멜리아, 자, 어서 수녀원으로나 가시지. 아무래도 손이 떨려서 안 되겠어. 오랫동안 당구를 치지 않았더니 말이야. 오프멜리아, 오, 물의 요정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구려. 여러분, 가십시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월 22일에는 벚꽃동산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잘 생각해 두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트로피모프와 아냐를 남겨놓고 모두 퇴장. 아냐. 웃으면서. 그 불황인한테 감사해야겠군요. 발야를 놀라게 한 바람에 겨우 단둘이 됐으니까요. 트로피모프. 발야는 우리가 혹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나 않을까 해서 경계하며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붙어서 다닌 거죠. 그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연애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없겠죠.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그 인색한 망상을 쫓아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의 목적이며 의의입니다. 전진합시다. 우리는 저 멀리 반짝이고 있는 밝은 별을 향하여 곧장 전진합시다. 벗이여, 나구하지 말지어다. 아냐. 손뼉을 치며. 당신 얘기 참 멋있어요. 오늘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군요. 그럼요. 아주 멋진 날씨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상해졌어요, 태차. 왜 내가 전처럼 벚꽃동산을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넋을 잃을 만큼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집 정원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러시아 전체가 우리 정원입니다. 대지는 넓고 아름답습니다. 멋진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냐. 우리의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더 앞선 조상님도 모두 농노제도의 참미자이며 살아있는 넋을 노예로 삼아 기름을 짜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정원의 벚나무 하나하나에서 그 잎 하나하나에 그 줄기의 하나하나에까지 사람의 눈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소리가 당신에게는 들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자기 것처럼 부려먹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당신네들을 모두 옛날에 살아있었던 사람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모조리 타락시켜버려서 당신 어머니도 당신도 아저씨도 자기의 벨에 고동을 주지 않고 남의 호주머니 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네들이 대기실 그 안으로는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00년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단호한 태도도 가지지 못했고 우리는 다만 철학을 늘어놓고 우울을 숨기거나 보드카를 마시거나 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삼스레 현재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고 그것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뇌입니다. 끊임없는 비상한 굴로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아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겠어요. 맹세하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집안 살림의 열쇠를 맡고 있다면 그것을 우물 속에 던져버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바람처럼 말이죠. 아냐. 감격하며. 아주 멋진 표현이로군요. 믿어주십시오. 아냐.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30살도 안 됐어요. 나는 풋내기, 아직은 학생이지만 그래도 고생은 무척 해왔어요. 겨울이 되면 나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초조한 거지와 같은 처지로 떨어져서 운명이 돋는 대로 하염없이 방황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내 마음은 밤이나 낮이나 늘 언제 어떤 순간에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을 예감한다. 아냐. 나에게는 그것이 벌써 보입니다. 아냐. 생각에 잠긴 얼굴로 달이 떴군요. 에피오드프가 여전히 같은 쓸쓸한 노래를 기타로 연주하고 있는 것이 들린다. 달이 떠오른다. 어디선가 포퓰러 나무 옆에서 발야가 아냐를 찾아 아냐. 어디 있어? 하고 부르고 있다. 그렇군. 달이 떴군요. 보세요. 저것이 행복입니다. 벌써 왔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아, 이것이로군 하고 깨달을 때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발견할 겁니다. 발야의 목소리. 아냐? 어디 있니? 또 발야가 야단이로군. 화난 듯이. 정말 지긋지긋해. 상관없어요. 강가로 가십시다. 거긴 좋을 거예요. 갑시다. 두 사람 걸어가기 시작한다. 발야의 목소리. 아냐? 아냐? 막이 내린다.